짜게 먹지 않는데도 혹시 몸이 점점 무거워지고 계신가요?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이 붓고 소변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물을 충분히 마시는데도 피곤함이 쉽게 가시지 않으시죠? 이 질문 중 하나라도 마음에 걸린다면 지금부터 이야기할 내용을 반드시 끝까지 들어보셔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5세 이상 성인 중 약 3명 중 1명은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지만 그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무엇일까요? 그중 상당수가 짠 음식을 거의 먹지 않는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싱겁게 먹으니까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셨다면 오늘 이야기는 그 믿음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분이 떠오릅니다. 70대 초반에 아주 꼼꼼한 분이셨습니다. 소금은 거의 넣지 않고 반찬도 항상 담백하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콩팥 기능이 이미 눈에 띄게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생 짜게 먹은 적이 없는데 왜 이런 겁니까?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실 콩팥은 단순히 소금만으로 망가지지 않습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매일 먹는 반찬의 조합에 숨어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드려 볼게요. 콩팥은 우리 몸의 필터입니다. 피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 필터는 단순히 짠 음식만 걸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단백질, 당분, 칼륨, 인 같은 여러 물질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문제는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각각은 괜찮은 음식인데 서로 만나면 콩팥에 과부하를 주는 조합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깨끗한 물 한 컵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물에 여러 성분이 계속 섞이면 결국 필터는 막히기 시작합니다. 콩팥도 똑같습니다. 이제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짜지 않게 먹고 있는데도 왜 피곤할까? 왜 소변 상태가 점점 변할까? 혹시 지금 드시는 반찬들, 함께 먹는 방식을 떠올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음식 하나하나가 아니라 그 조합이 몸을 결정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강식처럼 보이는 식단일수록 오히려 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저염식, 고단백, 채소 위주의 식단, 모두 좋은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특정 방식으로 함께 먹으면 이 조합이 콩팥을 서서히 늙게 만듭니다. 마치 아무 증상 없이 진행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식단이 정말 안전하다고 확신하실 수 있으신가요? 이 질문에 잠시라도 망설이셨다면 이미 절반은 이해하신 겁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오늘 영상에서는 단순한 음식 정보가 아니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반찬 조합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더 중요하게 어떻게 바꿔야 콩팥을 지킬 수 있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바꿔야 할 식습관과 반드시 피해야 할 조합을 정확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10년 후의 건강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제의 핵심은 바로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먹느냐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음식만 골라 먹으면 건강해진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음식들이 어떻게 함께 들어오느냐입니다. 같은 재료라도 조합에 따라 약이 되기도 하고 콩팥을 늙게 만드는 독이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현실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밥상 위를 떠올려 보세요. 생선구이, 나물 반찬, 된장국, 보기만 해도 건강식처럼 느껴지죠. 그런데 이 조합이 매일 반복된다면 콩팥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기서 대부분이 놓치는 핵심이 있습니다. 단백질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 노폐물을 처리하기 위해 더 많이 일해야 합니다. 이것은 아주 기본적인 생리학적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물 속 칼륨, 국물 속 나트륨, 그리고 밥에서 나오는 당분까지 한꺼번에 들어오면 어떨까요? 콩팥은 동시에 여러 가지를 처리해야 합니다. 마치 한 번에 여러 개의 무거운 짐을 들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태가 반복되면 서서히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바로 조합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에서 단일 영양소보다 식단 패턴 전체가 건강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즉,
무엇을 먹느냐보다 어떤 조합으로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사실을 잘 모를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대부분의 건강 정보가 개별 음식 중심으로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이 음식이 좋다, 저 음식이 나쁘다, 이런 정보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조합의 위험을 놓치게 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건강한 반찬만 먹고 있는데 혹시 그 조합이 문제일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질문이 오늘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의외로 가장 위험한 조합은 건강식 더하기 건강식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죠. 보통은 건강식이면 많이 먹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고단백 반찬과 칼륨이 많은 채소를 동시에 많이 먹는 경우 콩팥은 단백질 노폐물과 전해질을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때 부담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마치 조용히 쌓이는 피로처럼 눈에 보이지 않게 콩팥은 점점 지쳐갑니다. 그래서 더 무섭습니다. 통증도 없고 특별한 증상도 없습니다. 단지 어느 날 검사 결과에서 기능이 떨어졌습니다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는데 왜 나빠졌을까? 이 질문을 하게 되는 순간 이미 콩팥은 상당히 지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놓쳤던 부분입니다. 특히 반찬을 함께 먹는 습관, 국물과 반찬의 조합, 그리고 식사의 순서까지 이 모든 것이 콩팥의 수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조금만 알면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깨닫는 것입니다. 혹시 이 내용이 가족에게도 필요할 것 같다면 지금 공유해 주세요. 누군가의 콩팥을 지킬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실제로 건강식이라고 믿었던 식단이 어떻게 콩팥을 망가뜨렸는지 한 환자의 사례를 통해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례가 아니라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분은 68세 여성 환자였습니다. 평소 건강에 매우 신경을 쓰는 분이었고 주변에서도 식단 관리 잘한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습니다. 아침에는 항상 생선이나 두부, 반찬, 점심과 저녁에는 나물 위주의 식단을 드셨습니다. 국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론 짜지 않게 아주 싱겁게 드셨죠. 겉으로 보면 완벽한 건강식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벼운 피로와 부종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를 진행해보니 콩팥 기능이 이미 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분의 표정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믿을 수 없다는 듯한 눈빛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짠 것도 안 먹고 고기도 거의 안 먹고 채소 위주로만 먹는데 왜 이럴까요? 이 질문 낯설지 않으시죠? 많은 분들이 같은 상황에서 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식단을 아주 자세히 다시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그때 발견한 것이 바로 반찬의 조합이었습니다. 그분은 매 끼니마다 단백질 반찬 하나, 나물 반찬 두세 가지, 그리고 국을 함께 드셨습니다. 문제는 이 구성이었습니다. 단백질은 적당히 필요하지만 그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이 노폐물은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여기에 나물 반찬에서 들어오는 칼륨과 타라, 국물에서 들어오는 나트륨, 그리고 밥에서 나오는 당분까지 모든 것이 한 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작은 공장을 쉬지 않고 돌리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기계는 점점 마모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콩팥은 한 번 손상되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더 무섭게 진행됩니다. 그분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히 짠 음식도 아니고 특별히 나쁜 음식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을 함께 먹었을 뿐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입니다. 좋은 것을 모으면 더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몸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건강식만 먹고 있는데도 왜 몸이 점점 지치는 느낌이 들까? 혹시 최근에 이유 없이 피곤하거나 아침에 붓는 느낌이 강해지지 않으셨나요? 이건 단순한 노화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 환자분은 식단을 아주 조금만 바꿨습니다.
음식 자체를 바꾼 것이 아니라 조합을 바꿨습니다. 그 결과 3개월 후 검사에서 콩팥 수치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악화는 멈췄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나요? 콩팥은 한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계속 나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흐름을 멈췄다는 것,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한 변화입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가 먹는 식단, 정말 안전한 조합일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이미 절반은 바뀌신 겁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우리가 흔히 믿고 있는 건강식이 왜 오히려 위험해질 수 있는지 그 착각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짜게 먹지 말고 채소를 많이 먹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라.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건강 원칙입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들은 이 원칙을 지키고도 콩팥이 나빠질까요? 여기에는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결정적인 착각 하나가 숨어 있습니다. 바로 좋은 음식은 많이 먹을수록 더 좋다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절반만 맞습니다. 몸은 단순히 좋은 것을 많이 넣는다고 더 건강해지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균형이 깨지는 순간 좋은 것도 부담이 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채소는 분명 건강에 좋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하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많습니다. 하지만 채소에는 칼륨도 많이 들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혈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죠. 하지만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라면 이 칼륨은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배출이 원활하지 않으면 몸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리듬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채소가 위험할 수 있다고요? 네, 상황에 따라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건강식의 역설입니다. 또 하나의 메타를 들어보겠습니다.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꼭 필요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더 중요하죠. 하지만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 그만큼 대사 과정에서 노폐물이 발생합니다. 이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관이 바로 콩팥입니다. 즉 단백질이 늘어나면 콩팥의 일도 늘어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문제는 이 단백질이 다른 반찬들과 함께 들어올 때입니다. 칼륨, 나트륨, 당분까지 동시에 들어오면 콩팥은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건 마치 한 명이 여러 일을 동시에 맡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효율이 떨어지고 실수가 생기고 결국 지치게 됩니다. 콩팥도 정확히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나는 지금 균형 있게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좋은 것만 과하게 겹치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바로 건강식과 위험한 식단을 가르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식사의 순서입니다. 같은 음식을 먹더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들어오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단백질과 탄수화물을 동시에 많이 먹는 경우 혈당과 대사 부담이 동시에 올라갑니다. 이 역시 콩팥에 영향을 줍니다. 의외로 이런 부분은 많은 건강 정보에서 거의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중요합니다. 이제 잠깐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건강식이라고 믿고 있지만 혹시 그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하시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겁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지금부터는 실제로 콩팥을 늙게 만드는 구체적인 반찬 조합들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 있고 매일 반복하고 있는 습관일 수 있습니다. 다음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바로 실천해야 할 기준이 될 겁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매일 먹고 있지만 의외로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첫 번째 조합입니다. 바로 고단백 반찬 더하기 짠 반찬이 아닌 숨은 나트륨 음식입니다. 여기서 대부분 놀라십니다. 짜지 않게 먹는데도 나트륨이 많다고요? 네, 바로 이 부분이 함정입니다. 우리는 보통 짠맛을 기준으로 나트륨을 판단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맛이 강하지 않아도 나트륨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두부조림, 생선조림, 달걀장조림. 이 음식들은 비교적 담백하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리 과정에서 간장이나 양념이 들어가면서 나트륨이 쌓이게 됩니다. 여기에 단백질까지 더해지면 콩팥의 부담은 더 커집니다. 왜 그럴까요?
단백질은 분해되면서 요소와 같은 노폐물을 만들어냅니다. 이 노폐물은 반드시 콩팥을 통해 배출됩니다. 즉, 단백질이 많아질수록 콩팥은 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여기에 나트륨까지 들어오면 체내 수분 균형까지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1+1이 아닙니다. 부담이 훨씬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마치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데 거기에 또 다른 짐이 계속 쌓이는 상황과 같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근육 감소를 막기 위해 단백질 섭취를 강조하죠. 이건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조건이 하나 빠져 있습니다. 바로 적절한 양과 조합입니다. 단백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단백질이 어떤 음식과 함께 들어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 식사에 달걀, 두부, 그리고 간장으로 간을 한 반찬들, 혹은 점심에 생선구이와 조림 반찬이 함께 나오는 식단. 겉으로 보면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조합이 반복된다면 콩팥은 계속 과부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는 단백질을 제대로 먹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콩팥을 혹사시키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의외의 사실 하나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나누어 먹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은 단백질이 들어오면 콩팥은 그 순간 큰 부담을 받습니다. 하지만 적절하게 나누면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많은 분들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 조합을 피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백질 반찬을 먹을 때는 양념이 많은 반찬을 함께 줄이고 국물 섭취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단백질을 하루 여러 번 나누어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혹시 지금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족이나 지인에게도 꼭 알려주세요. 특히 부모님 세대에는 더 중요한 정보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조합. 겉보기에는 더 건강해 보이지만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는 식단을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릴 조합은 많은 분들이 가장 자신 있게 선택하는 식단입니다. 바로 채소 위주 식단 더하기 과일 섭취입니다. 지금 이 말을 들으시고 조금 의아하실 수 있습니다. 채소랑 과일은 건강식 아닌가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매우 좋은 식단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 조합이 의외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칼륨 때문입니다. 채소와 과일에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칼륨은 혈압을 조절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콩팥 기능이 조금이라도 떨어진 상태에서는 이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몸속에 칼륨이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 상태가 지속되면 심장 리듬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놀라십니다. 과일도 조심해야 한다고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특히 바나나, 토마토, 감자 같은 음식은 칼륨 함량이 높은 대표적인 식품입니다. 건강할 때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이 조합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침에 과일을 먹고 점심과 저녁에 나물 반찬을 여러 가지 먹는 식단. 겉으로 보면 아주 이상적인 식단입니다. 하지만 이 패턴이 반복되면 하루 종일 칼륨이 계속 들어오게 됩니다. 콩팥은 쉬지 못하고 계속해서 이 균형을 맞추려 애쓰게 됩니다. 이건 마치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근육이 지치고 결국 버티지 못하게 됩니다. 콩팥도 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는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지만 혹시 콩팥에는 과한 부담을 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의외로 많은 분들이 과일을 후식으로 몇 끼니 드십니다. 이 습관이 왜 문제일까요? 식사 후에 과일을 먹으면 이미 들어온 영양소 위에 추가적인 칼륨과 당분이 더해집니다. 이로 인해 혈당과 전해질 부담이 동시에 증가합니다. 이 역시 콩팥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잠깐만 집중해 보세요. 이 조합을 완전히 피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양과 타이밍입니다.
과일은 하루 한 번, 가능하면 식사와 분리해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채소 역시 한 끼에 너무 많은 종류를 한꺼번에 먹기보다는 적절히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콩팥의 부담을 크게 줄여줍니다. 혹시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런 정보가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건강식만 고집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흔하지만 가장 놓치기 쉬운 조합, 국물과 반찬이 함께 만드는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장 흔하면서도 많은 분들이 전혀 의심하지 않는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국물 더하기 반찬 조합입니다. 이건 거의 모든 식사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된장국, 미역국, 김치찌개, 그리고 그 옆에 여러 가지 반찬들. 너무 익숙한 식탁이죠.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우리는 국물을 단순히 수분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국물에는 나트륨뿐만 아니라 각종 용해된 성분들이 함께 들어 있습니다. 이걸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맑은 물 한 잔과 여러 성분이 녹아있는 국물 한 그릇. 겉보기에는 비슷해 보여도 몸에 들어왔을 때의 부담은 전혀 다릅니다. 특히 국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은 콩팥에 이중 부담을 줍니다. 왜냐하면 수분을 처리하는 일과 나트륨을 조절하는 일이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반찬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더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나물, 생선 반찬. 이 조합은 매우 흔합니다. 그런데 이 식단에는 이미 충분한 나트륨이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국물까지 마시게 되면 생각보다 많은 양이 한 번에 들어오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짚고 가겠습니다. 콩팥은 나트륨 농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 수분을 함께 조절합니다. 즉, 나트륨이 많아지면 그만큼 더 많은 수분을 움직여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콩팥은 계속 일을 하게 됩니다. 이건 마치 한 번에 많은 물과 짐을 동시에 나르는 상황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게 하루 2번, 3번 반복되면 피로가 누적됩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물은 짜지 않게 느껴져도 이미 충분한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오래 끓인 국이나 찌개일수록 성분이 더 농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해야 합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국을 자주 먹는데 혹시 국물을 거의 다 마시고 있지 않나요? 이 질문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기 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국을 먹으면서 동시에 반찬을 계속 집어먹는 습관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트륨과 단백질, 칼륨이 동시에 들어오게 됩니다. 콩팥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 조합을 줄이는 방법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국물은 가능한 한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국물 자체는 절반 이하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찬의 개수를 줄이거나 한 번에 먹는 양을 조절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콩팥의 부담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나는 짜게 먹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국물에서 상당한 나트륨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조합은 조금 더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달콤한 음식과 짠 음식이 함께 들어올 때 콩팥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꼭 알아야 할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위험하다고 생각하지 않지만 실제로는 콩팥에 매우 큰 부담을 주는 패턴입니다. 바로 당분 더하기 나트륨 조합입니다. 이건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보통은 짠 음식만 조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로 더 위험한 상황은 달콤한 음식과 짠 음식이 함께 들어올 때입니다. 왜 그럴까요? 먼저 간단한 사실 하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당분이 많이 들어오면 혈당이 올라갑니다. 이때 우리 몸은 혈당을 조절하기 위해 여러 기관이 함께 움직입니다. 그 중에서도 콩팥은 여분의 당을 걸러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트륨까지 함께 들어오면 이루고 상황이 달라집니다. 나트륨은 체내 수분 균형을 바꾸고 혈압에도 영향을 줍니다. 결국 콩팥은 혈당과 수분, 전해질까지 동시에 조절해야 합니다. 이건 단순한 작업이 아닙니다. 마치 여러 개의 복잡한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야 하는 상황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는 단 음식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는데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당분이 훨씬 다양한 형태로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식사 후에 먹는 과일, 달지 않게 느껴지는 음료, 간단한 간식, 이 모든 것이 당분의 공급원이 됩니다. 그리고 이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이미 식사로 인해 나트륨과 단백질이 들어온 상태에서 추가로 당분이 들어오면 콩팥은 더 큰 부담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당분과 나트륨이 함께 있을 때 혈압 상승 효과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즉, 이 조합은 단순히 콩팥뿐 아니라 혈관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식사 후 과일이나 간식을 먹는 습관, 혹은 달콤한 음료를 함께 마시는 습관, 이게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겉으로는 사소해 보이지만 이 작은 습관이 쌓이면 콩팥에는 큰 부담이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분은 단순히 에너지원이 아니라 몸의 여러 균형에 영향을 주는 요소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균형이 더 쉽게 무너집니다. 그래서 같은 식습관이라도 젊을 때보다 더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이 조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식사와 간식을 분리하는 것입니다. 식사 후 바로 당분을 추가하는 습관을 줄이고, 가능하면 간식은 식사와 시간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음료 선택도 중요합니다. 달지 않다고 느껴지는 음료에도 당분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물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작은 변화가 콩팥과 혈관을 동시에 지켜줍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험한 조합을 알았다면 이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실제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지금까지 위험한 조합을 알았다면 이제는 실제로 바꾸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다행히도 어렵지 않습니다. 복잡한 식단이 아니라 아주 작은 기준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첫 번째 기준입니다. 한 끼의 역할을 나누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한 끼 식사에 단백질, 채소, 국물, 과일까지 모든 것을 한 번에 넣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이게 가장 부담이 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바꿔야 합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아침에는 가볍게 단백질 중심, 점심에는 균형 식단, 저녁에는 부담이 적은 식사. 이렇게 역할을 나누면 콩팥이 한 번에 처리해야 할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건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지만 효과는 생각보다 큽니다. 두 번째 기준입니다. 같은 성분을 겹치지 않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칼륨이 많은 채소를 먹었다면 그 끼니에는 과일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단백질 반찬이 많다면 양념이 강한 반찬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산이 아니라 몸의 균형을 맞추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겹치는 식사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식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준입니다. 식사의 순서를 조절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간과합니다. 하지만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순서로 먹느냐에 따라 몸에 주는 부담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먹는 방식. 이렇게 하면 혈당 상승이 완만해지고 전체적인 부담이 줄어듭니다. 이 역시 콩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식사의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대사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즉, 음식의 종류를 바꾸지 않아도 먹는 방식만 바꿔도 효과가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네 번째 기준입니다. 국물은 선택, 반찬은 집중입니다. 국을 먹을 때는 건더기 위주로 먹고 국물은 최소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찬은 한 번에 여러 가지를 먹기보다 선택해서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건 단순한 절제가 아니라 몸을 보호하는 전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준입니다. 완벽하게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한 번에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작은 변화 하나, 예를 들어 국물 절반 줄이기, 과일 타이밍 바꾸기, 이 정도만으로도 콩팥은 훨씬 편해집니다. 혹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바로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지금 그 한 가지만 먼저 시작해 보세요. 그게 가장 확실한 변화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다음에서는 반드시 주의해야 할 대상과 절대 피해야 할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모든 분들께 도움이 되는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더 조심해야 하는 분들이 따로 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을 놓치면 같은 식습관이라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대상입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입니다. 검사를 통해 수치가 낮게 나왔거나 의사로부터 관리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으신 분들, 이 경우에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조합이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왜냐하면 이미 콩팥의 여유가 줄어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정상 상태에서는 버틸 수 있는 부담도 이 상태에서는 쉽게 한계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더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대상입니다. 당뇨나 고혈압이 있는 분들입니다. 이 두 질환은 콩팥과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콩팥의 필터 구조에 부담이 가고 혈압이 높아지면 혈관을 통해 전달되는 압력이 증가합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작용하면 콩팥은 더 빠르게 손상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나는 혈당이나 혈압을 관리하고 있으니까 괜찮을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조합이 잘못되면 관리하고 있어도 부담은 계속 쌓입니다. 그래서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대상입니다. 이유 없이 피로가 계속되는 분들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볍게 넘기는 증상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지치기 시작할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가 바로 만성적인 피로입니다. 특히 충분히 쉬어도 회복되지 않는 피로라면 한 번쯤 식습관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콩팥은 통증으로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이런 작은 변화로 알려줍니다. 그래서 더 놓치기 쉽습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반드시 피해야 할 상황도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끼에 너무 많은 종류를 먹는 습관입니다. 다양하게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한 번에 너무 많은 반찬을 먹으면 콩팥의 부담은 크게 증가합니다. 두 번째는 식사 후 바로 간식이나 과일을 먹는 습관입니다. 이미 들어온 영양소 위에 추가적인 부담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세 번째는 국물을 거의 다 마시는 습관입니다. 이건 생각보다 많은 나트륨을 한 번에 섭취하게 만드는 원인입니다. 이 세 가지는 지금 당장이라도 줄여야 하는 습관입니다. 혹시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오늘부터 하나만이라도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가 몸에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바탕으로 실제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7일 실천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어렵지 않습니다.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이해했다면 이제는 실제로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누구나 바로 따라할 수 있는 7일 콩팥 보호 식습관 루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단지 순서대로 하나씩만 실천하시면 됩니다. 첫째 날입니다. 국물 절반 줄이기. 평소처럼 식사를 하시되 국물은 의식적으로 절반만 드셔보세요. 이 작은 변화 하나만으로도 나트륨 섭취가 크게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하루만 실천해도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습니다. 둘째 날입니다. 과일 타이밍 바꾸기. 과일을 식사 직후가 아니라 식사와 이 시간 정도 간격을 두고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과 전해질 부담이 동시에 올라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간단하지만 효과는 분명합니다. 셋째 날입니다. 단백질 나누어 먹기. 한 끼에 몰아서 먹던 단백질을 2번이나 3번으로 나누어 보세요. 예를 들어 아침에 달걀, 점심에 생선, 저녁에 두부. 이렇게 나누면 콩팥의 부담이 훨씬 줄어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립니다. 나는 한 번에 많이 먹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넷째 날입니다. 반찬 개수 줄이기. 한 끼에 반찬을 5가지, 6가지 먹던 습관을 3가지 정도로 줄여보세요. 양을 줄이라는 것이 아니라 종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겹치는 성분을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날입니다. 식사 순서 바꾸기.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이 순서를 의식적으로 지켜보세요.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혈당과 대사 부담이 안정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방법을 적용한 후 식후 피로가 줄어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섯째 날입니다. 간식 줄이기. 특히 식사 직후에 간식을 줄여보세요. 배가 고플 때 먹는 간식과 습관적으로 먹는 간식은 다릅니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째 날입니다. 물 선택하기. 가능하면 음료 대신 물을 선택해 보세요. 달지 않게 느껴지는 음료에도 당분이 포함된 경우가 많습니다. 물은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확실한 선택입니다.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7일은 완벽하게 지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단 하나라도 이건 계속 할 수 있겠다라는 습관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가 결국 전체를 바꾸게 됩니다. 이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 중에서 무엇을 바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 답이 바로 당신의 시작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왜 이 작은 변화가 당신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지 차분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차분히 따라오셨다면 이미 중요한 사실 하나를 느끼셨을 겁니다. 콩팥은 크게 망가지는 순간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이 쌓여서 서서히 늙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짜게 먹지 않았는데도 콩팥이 나빠지는 이유, 이제는 조금 이해가 되시죠? 문제는 소금 하나가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반찬의 조합과 먹는 방식이었습니다. 단백질과 나트륨, 채소와 과일, 국물과 반찬, 그리고 당분까지 각각은 나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함께 들어오는 순간 콩팥에는 부담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발견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건강하게 먹고 있다고 믿었는데 혹시 방식이 잘못된 건 아니었을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이미 가장 중요한 변화를 시작하신 겁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셔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콩팥은 조용합니다. 아프다고 크게 신호를 보내지 않습니다. 대신 피로, 붓기, 소변 변화 같은 작은 신호로 말할 겁니다. 그 신호를 알아차리는 사람이 건강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제 30초만 더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오늘 배운 것은 어려운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국물 조금 줄이기, 과일 타이밍 바꾸기, 반찬 개수 줄이기. 이처럼 아주 사소한 변화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변화들이 하루, 일주일, 한 달 쌓이면 몸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식습관에 따라 조용히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 중요합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이 가장 빠른 날입니다. 지금부터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국물을 절반만 줄여도 좋고 과일을 식사와 나누어 먹어도 좋습니다.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당신의 10년 뒤를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댓글에 7일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같이 시작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더 오래, 더 꾸준히 할 수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어 누군가의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몸이 편안해지는 건강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더 중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은 거창한 변화가 아니라 오늘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합니다.